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 이 정신을 대표하는 말은 재심합력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을 지금 써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성공의 비결이에요. 재심합력이는 가지런할 재자 마음심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합력, 힘을 합한다. 절대로 애터미 사고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천만의 말씀.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패, 반팽일수록 성공해. 왜? 힘을 합하거든요. 반팽일수록.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아주 엄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뭐 안 해줘요. 시골의 어떤 사나이가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면사무소 호적계에 가가지고 저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면석이가 하는 말이 본인이십니까? 딱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나이는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 지금. 이런 분들이 성공한다고.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이게 잔머리 굴리면 성공을 못해. 지금 겨울을 되면요. 저는 옛날에 시골의 사랑방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새끼고기도 하고 뭐 가마니도 치고 뭐 그런. 겨울 되면 시골 모습들이 사랑방에서 먹기내기를 많이 한다고. 먹기내기를. 그래서 통상 겨울 되면은 시골 애딴 마을에서는요, 마을에 두부 하는 집이 생겨. 두부. 그러면 두부 면모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랑방에서 너 밥 한 대, 쌀로 밥 한 대 지으면 먹을 수 있냐? 모슴에게 물으니까 모슴이 그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거든. 그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집에 가서 쌀 한 대로 밥을 지어서 먹으니까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딱 달려와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밥을 한 대 또 지어주니까 안 들어가 이게. 조금 전에 한 대 먹었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상하잖아. 조금 전에 한 대 먹었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성공해.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 굴리면 잘 안 돼요. 아무튼 내 능력이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재심합력과 같은 뜻이지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모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토를 동심동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심동덕. 이건 동양의 가장 최고 고전인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덕. 덕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덕은 가만히 앉아서 도 닦는 게 덕이 아니에요. 이건 행동을 의미해요. 행동. 그러니까 덕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덕인 거지. 산속에 앉아서 도 닦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백성들과 산속에 앉아서 혼자 도 닦는 사람하고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덕은 보통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권세, 재물, 능력을 베푸는 걸 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덕은 덕입니다. 얻을 덕자 덕이에요. 덕은 베풀면서 쌓아가는 거, 얻는 것이 덕이지 가만히 앉아서 도 닦는 걸 덕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심동덕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그러려면 재심합력이 돼야 돼요. 그러게 되면 성공한다. 그러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 파트너와 파트너, 내 라인과 형제 라인, 요 멤버들 간에 벽이 없어야 돼. 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통이 돼. 불통. 통하질 않아요. 불통이 되면은 반드시 아파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잡병편의 첫 줄에 딱 나와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딱 나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건 유기체건 조직이건 마찬가지예요. 국가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가 야단 법석 시끌벅적한 게 불통 때문에 그래요. 통하지를 않아 서로. 통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그 다음에 내 라인과 형제 라인, 각 애터미 사업자들이 벽이 없으면 성공합니다. 그게 재심합력이고 동심동덕이에요. 지금 우리 리더들이 미국, 일본, 타이완, 캐나다, 보면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리더들이 부족해요. 부족해. 왜? 막 전 세계를 막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재심 합력하지 않았더라면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리더를 하나 파견하면은 그 리더가 자기 라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세미나를 해주거든. 그러면 일본에 파견된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라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가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서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윈윈이 되는 거예요. 상생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심 합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화민성속. 요게 우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더미하고 딱 맞는 거예요. 화는 이것은 얘기라는 책의 학기 편에 나와 있습니다. 화는 교화한다. 이렇게 강연이나 가르쳐서 알게 만든다. 미는 뭐예요? 백성을 그러니까 가르쳐서 또는 지금처럼 백성을 교육해서 많은 사람 대중을 교육해서 성속 이룰 성자 풍속 속자니까 새로운 풍속을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쳐서 대중에게 새로운 정보를 정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3000년에 나온 얘기라는 책 속에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가 봐. 자, 다음. 그래서 요 세 가지 의문인데 실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다른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베란다에 쌓이는 물건이 높아져요. 나도 그걸 봤어요. 왜 안 써? 근데 그걸 사야 수당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쌓여. 맨 처음에 나온 게 자석료. 나도 그놈의 자석료 때문에 그냥 이사 갈 때마다 말이야. 그걸 버리기도 아깝고 3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말이야. 써보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지. 친구가 살아게 샀는데 말이지. 그리고 결국은 들고 다니다가 양로원에 갖다 드리고. 예, 새거거든 새거.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하도 속아가지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내가 땀 흘린 대로 얻을 수 있느냐, 요 의문이에요. 두 번째,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평생 주부만 했다. 나는 평생 구멍가게만 했다. 나는 평생 한 20여 년, 20, 30년 선생님으로 일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공직자로 일했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어요. 왜? 앞에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가장 좋은 예가 실증적인 예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성공하는가? 요것은 사업 방법인데 요것은 하루 만에 알 수 없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4년간 대학을 다니는데 단 하루 만에 알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전개하면서 스폰서의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체험에 의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이건 자전거 배우기 하고 똑같아요. 자전거를 누가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탑니까? 자기가 넘어지면서 타봐야 돼요. 저도 중학교 때 자전거 배우면서 무릎 많이 까졌거든. 근데 일단 몸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중학교 때 배우고 대학 때 타도 타요. 근데 이론적으로 배운 놈은 대학 때도 못 타. 내 친구 중에 그런 놈이 하나 있어. 자식이 말이 자전거를 들고 가고 있어. 야, 임마,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지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그놈이 자전거를 못 타. 자전거 못 탄 사람은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거. 왜? 자전거 못 탈 때 끌고 가면 자꾸 찻길로 가라 그래. 그러면 사람 있는 데로만 가. 끌고 가도. 그거 이상해요. 그게 잠재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설명할 거예요. 잠재의식은 제가 자전거 배울 때도 그랬어요. 처음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니까 탈 수 있어. 길로 갔더니 말이지. 꼭 내가 가는 데만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안 가야 지금 그쪽으로 가서 박아가지고 또 뒤지게 얻어맞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안 해야지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해야지 하면 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방법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세 가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필요해요. 머리는 쿨헤드, 차야 되고, 쿨헤드. 이건 냉철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좋다더라, 돈이 된다더라, 그래서 시작해도 안 되고, 다단계라더라,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냉철한 이성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사기꾼들은 아닌지, 절대 제품, 절대 품질인지를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체적인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웜하트예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스폰서가 파트너를 이용해서 내 돈벌이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이건 휴먼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웜하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 동반 성공해야지.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공해요. 세 번째, 몸 공부예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탁상 공로를 하고 머리 써도요, 몸으로 움직여서 고객을 만나지 않으면, 또 파트너를 만나지 않으면, 스폰서를 만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왜?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면 불통인데, 불통은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어떤 기관에 요걸 이렇게 모토로 적어놓은 기관도 있어요. 화민성속. 백성을 교화하여 좋은 풍속을 이룬다. 그 말이고, 이것은 백성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풍속을 만든다. 그게 지금 애터미가 지향하는 거예요. 애터미의 다단계 역사를 새로 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게 웜하트를 가지고 해가지고 가난에 여러 가지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풍속을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이고 사고의 구조예요. 사고의 틀. 이걸 바꾸자는, 이게 화민성속이에요. 화민한다는 게, 그 성속한다는 게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건 교학상장.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파트너가 일방적으로 이 스폰서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가 일방적으로 파트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 이게 교학상장이에요. 이게 논어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다음. 네. 이건 줄탁통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은 일정 기간 후에 여기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톡톡톡 이렇게 친답니다. 이걸 중국 사람들이 들으니까 줄줄줄 그러는 거예요. 왜? 병아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긁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탁탁 여기를 깨준대요. 그러면 이게 생명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고 이게 스폰서예요. 스폰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가 줄줄줄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스폰서가 졸고 앉았다. 그럼 어때요? 이 병아리는 아이고 너 혼자 잘하라고 나가버려. 다시 말하면 죽어버려 거기서. 마찬가지로 병아리가 나올 준비가 안 됐는데 밖에서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생달걀 깨버리는 거지 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인포메이션을 제때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파트너이면서 스폰서예요. 또 스폰서이면서 위에 사람 보면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야 된다. 자, 궁변통군. 요거는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다 품고 있어요. 새해 이제 12월 중순 이후가 되면 각 기업에서 CEO들이 내년도 자기의 CEO의 이 경영 방침을 이 사자성어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도 아마 신문 보시면 궁변통구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이 주역이 있는 말인데요.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즉 통,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다음, 여기 나오죠. 궁죽변. 네가 궁하면 변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처럼 계속 고집 부리고 앉아있어가면 안 된다. 궁죽변. 변즉 통, 변하면 통한다. 이 궁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걸 궁이라고 그래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하늘로 솟구치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변해라. 그리고 변즉 통, 변하면
통한다. 통하게 돼 있다. 이건 지금 자연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즉 후 통하면 오래 간다. 오래 간다. 금방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금방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것도 궁죽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궁할 때 패러다임을 바꿔라. 다음. 자, 이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통할 통자, 아플 통자 두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명언을 만들어냈는지 허준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그대로 나와요.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플 통자를 써서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 다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이 아파. 아프면 어떻게 돼? 불화가 생겨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게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바로 화민성속이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나를 교화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없었는데,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교화시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보자. 요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보자. 자, 다음. 자,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천동설이었어요. 지구가 중앙에 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가 여기 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 이와 같이 아주 경천동지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이렇게 바뀌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읽은 분은 내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더럽게 재미가 없거든. 그게 아주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그거 간단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1장에 가장 길게 써놓은 게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이게 제일 길고 끝에 가서 또 그 얘기를 또 해. 그 말은 여기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겉보기 태도를 바꿔봐야 당신의 인생은 그렇고 그렇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제시하는 7가지 습관을 암만 외워봐야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쏙 써져 있어요. 쏙 써져 있어. 자, 이거 보세요. 패러다임이 뭔지. 이게 광고인데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썼던 거예요. 이게 뭘로 보여요? 2가지로 보이죠. 하나는 귀부인으로 보이고 하나는 마녀로 보여요.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귀부인으로 보면 귀부인 턱이 여기고 귀부인 머리가 여기 모자가 이렇게 있는데 마녀로 보면 이게 마녀 코고 마녀 입이 여가 있잖아요. 마귀 할멈하고 귀부인하고 동시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실험했느냐? 맨 처음에 한 클래스 학생에게는 귀부인을 보여주고 다른 클래스 학생에게는 마귀 할멈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귀부인을 본 사람은 귀부인이라고 그러고 마귀 할멈을 본 클래스 애들은 마귀 할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고정관념은 무섭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보려고 한다. 이건 또 뭐예요? 컵으로 보든가 마주보고 있는 얼굴, 두 얼굴로 보이든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게 자세히 보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패러다임이 보는 눈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새로 보이든가 토끼로 보이든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새 주둥이가 되고 이렇게 토끼라고 보면 토끼 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속 요 나무 토막은 3개예요 4개예요 지금. 이놈은 3개라고 주장하고 이놈은 4개라고 주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보면 4개고 이쪽에서 보면 3개예요. 참 기가 막히게 그려놨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내 독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해지면 뭐가 되느냐?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
이건 뭐예요? 하이힐 신은 다리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아마 남성분들이 그렇게 보실 거예요. 수도사들이 술쥐어 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이힐 신은 다리가 안 보이는 여성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다리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중부양이 아니고 아스팔트 위에 그려놓은 그림이란 말이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뭘 하려고 심리학에서 그러는 거냐면 인간의 착시현상이에요.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다. 자, 요건 두 놈 다 내려가 지금. 그렇잖아요. 계단이 한 놈이 내려오면 한 놈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놈 다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착시현상이에요, 이게. 자, 다음. 자,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요 꼭지점 가운데를 보면서 얼굴을 갑자기 앞으로 밀었다 뒤로 빼보세요. 순간적으로. 돌도록 돼 있다고, 돌도록 이게.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돌아.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냐? 안 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걸 움직이면서 보는 사람은 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둘 다 맞다고. 둘 다 맞는데 서로 맞다고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보는 각도, 움직이면서 보느냐, 서서 보느냐. 달라요. 다르니까 많은 파트너 스폰서가 있는데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요. different. 다를 뿐이에요. 그게 합해지면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패러다임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점점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토마스 쿤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 갑자기 이게 뚜껑이 날아가면서 바뀌는 것이 패러다임이에요. 갑자기 술술 바뀌지 않는다래요. 내 주변에 담배 피는 놈들이 있는데 술술 끊는 놈 치고 내 끊는 놈 한 놈도 못 봤어 내가 조금 줄여가지고. 근데 그 자식은 지금도 피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끊는 놈은 끊어요. 끊는다고요. 패러다임은 그렇게 바뀌는 거지 술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은 어떤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을. 이게 지금 컵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어이구 2분의 1 풀이니까 뭐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은 2분의 1 엠프티. 우와,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패러다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 현실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은 이 안경하고 똑같아요. 안경을 끼면은, 색안경을 끼면은 모든 것이 검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이 색안경이 뭐냐? 고정관념이라고요. 고정관념의 틀에 딱 들어가 버리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예, 이게 타조증후군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게 이거라고 심리학자들은 봅니다. 타조가 저기서 사자가 나타나면 모래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나 없다 그런대요. 나 없다. 이렇게. 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계속적으로 환경이 변하면서 구멍가게가 망할 것 같고 이래 되는데 그 위험이 없다고 회피한다 이거예요. 자기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지금 타조증후군이에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애터미 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일은요, 공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그것에 반드시 코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각 개인이 이득 함수와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심에 살다가 도심 밖 교외 시골로 이사를 간다 했을 때 비용은 뭐예요? 코스트는 뭐예요? 코스트가 있어요. 도시가 주는 이점을 누릴 수가 없어. 병원도 멀어지고 애들 학교도 멀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이게 코스트예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를 갔을 때 이점은 뭐예요? 맑은 공기, 싼 집값,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원을 가꿀 수 있다? 요게 베네핏이에요. 이득이다고. 그러면 개인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로 이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해. 내가 출근 시간에 힘들지 않을까? 요거 문제. 그러나 거기 가서 살면 맑은 공기? 그러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코스트를 크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베네핏을 크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이 베네핏을 크게 평가하겠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쪽에 도심에서 도시가 주는 이득보다도 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로 갈 거예요. 요걸 이제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베네핏이 개인마다 전부 다르다고.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할 경우에 비용이 있어요. 비용. 공짜가 없어요. 돈 버는데 무슨 뭐 공짜가 있어요. 이거 비용이고 희생이고 투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풋이에요. 이게 체면, 자존심, 이심, 속상함. 속이 있는 대로 상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어. 이야, 인간이 말이야. 저한테도 그래요. 또 그 강의한다고 그러고 너 길거리에 나앉게 됐냐? 이따구로 물어본 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나쁜 인식 때문에 그러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생활을 못해. 연속곡 시청 못하고 반대 노력 이런 것이 코스트고.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체면 손상이 유신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이걸 크게 평가한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거 말고 이것이 주는 이득이 크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쿨헤드로. 자, 다음. 자, 당난거철. 이것은 사마귀 있죠. 사마귀. 메뚜기 잡아먹는 사마귀. 요런 거 생긴 놈 있죠. 요게 요 곤충 세계에서는 힘이 가장 셉니다. 아무나 그냥 이거 걸리면은요, 그냥 대가리부터 씹어 먹어버리죠? 아주 무서워요. 요 사마귀라는 놈이 수레가 오니까 내가 사마귀다 멈춰라 그랬어. 멈춰라. 근데 이 수레는 어때요? 사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마귀는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는데 이 수레는 누군가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에 힘주고 계신 분들, 여기서 수레는 세월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난거철이라는 것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 그런 말이에요. 수레바퀴 철이거든요. 수레바퀴를 막는다. 못 막습니다. 지금 시대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산업화 지금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식정보화 시대, 어떤 사람은 지식정보화 시대도 끝났고 창조 시대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는요 거의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농경시대, 산업화 초기의 시간, 이게 당난거철이에요. 이게 사마귀가 시대의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 못 막습니다. 자, 다음. 요거예요. 요 고양이가 요놈 보기에 얼마나 가짜겠어요. 참 제일 가짜는 놈은 요놈이에요. 참 웃기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못 덤벼요. 괜히 악어가 코끼리한테 덤볐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공중 제비 한번 돌리고 땅에 때려버리면 이거 완전 지포되어 버려, 저거. 지포되어 버려. 세월의 흐름. 지금 글로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기 힘들어요.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남는 건 내가 내 시스템을 갖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걸로 하세요. 제가 기호사학교도 아직 다른 시스템을 갖는 방법을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고. 없어요. 자, 다음. 내 체질을 누가 옮겼을까? 이거 유명한 책이죠. 스펜서 존슨 박사. 이 사람 메디컬 닥터입니다. 의사인데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고 국내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멘토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고 선물이라는 선택 이렇게 되는데 다른 책은 그저 그렇고 이 책은 아주 압권이에요. 압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국내 유수 기업에서 전부 사원 교육용으로 썼죠.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 궁변 통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인공이 넷이죠. 이놈이 햄이고 호라는 놈이고 이거 스니프, 생쥐 2마리,
스커리하고 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C 창고에 치즈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평생 먹어도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까 치즈가 하나도 없어. 이 치즈는 뭐예요? 치즈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잡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연애, 직장, 취직, 승진 이런 것들이 전부 치즈란 말이에요. 우리 갖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재빠르게 요 스니프는 참 이름을 잘 붙였어요. 스니프는 코로 그렇게 냄새 맡다고, 스커리는 종종 걸음으로 달린다 그 말이에요. 쥐 두 마리 이름은 하나는 스커리고 하나는 스니프예요. 그러니까 치즈가 없어지니까 쥐 두 마리는 재빨리 다른 창고를 찾아 떠나. 그런데 요 두 사람은 이름이 햄이고 호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뭐냐면 에헴, 내가 치즈를 먹을 자격이 있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에헴 하고 앉아서. 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호는 한참을 있는데도, 그러니까 햄이 제어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여생을 치즈를 먹을 권리가 있어. 이 시창고에 치즈가 없어진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어떤 놈이 이 치즈를 갖다가 옮겨놨을 거야. 가져갔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놈이 치즈를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호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호가 암만 기다려도 어떤 놈이 안 갖다 놔. 그러니까 치즈를 찾아 나섰는데 N창고라는 지금보다 치즈가 더 많고 더 맛있는 치즈 창고를 찾아내. 근데 햄은 그때까지 안 나타나. 왜? 내가 누군데 이 자식들 말이야. 근데 책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 아무튼 호가 치즈 창고를 찾으면서 거기다 주의사항만 적어놨어요. 자, 다음. 이제 애티튜드, 내 마음가짐이고, 태도는, 애티튜드는 마음가짐입니다. 멘탈 애티튜드의 마음가짐. 애터미가 요구하는 것은 학력도, 경력도, 성별도, 나이도, 건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어떻냐, 태도가 어떻느냐. 여기서 태도,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돼. 1%.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기의 마음가짐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00점 만점이 돼서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걸 함수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R은 리치 또는 레비뉴, 소득 또는 부자라고 하면은 누가 부자가 되느냐? 신사숙녀가 부자가 되는데, 신사숙녀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웜 하트, 쿨 헤드를 가진, 그리고 몸공부, 비지 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아도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100점 만점이 안 됩니다. 자기 대해서 패가망신해요. 능력이 있어도 그렇고 지식이 있어도 만점이 아닙니다. 태도가 만점이에요.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반드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여기 올라와서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